네, 이제 고대 정치 부분으로 정치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볼 건데요.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고대 시대 때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 여기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한 다툼을 하고 삼국 통일에 이르는 과정까지 여기 부분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쭉. 이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면요, 각종 이제 왕의 업적들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왕을 제시한 다음에 이 왕의 업적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될 건데요. 이렇게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그 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 왕의 관련 업적이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선후 관계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다음이냐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 시기 때 백제는 뭐 하고 있을까, 신라는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그 연관관계까지도 조금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국 통일되는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사건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흘러가는 결론, 삼국 통일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 그 순서들 결국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고대 정치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정리해 놓은 거는 고구려입니다. 몇 세기 몇 세기가 쭉 앞에 나오거든요.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게 세기예요. 그죠? 몇 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몇몇의 왕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 때 누가 힘이 제일 셌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1세기는 모르셔도 되고요. 2세기는 태조왕이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거는 그 고대 국가, 즉 왕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 왕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기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구려가 가장 먼저 기틀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고대 국가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는 고대 국가, 이 당시에 있었던 국가의 각종 제도들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고구려 태조왕 때 있었던 모습이고요. 기틀을 마련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특정 세력이 왕위를 독점해야 돼.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작을 기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는 고구려 태조왕, 대체로는 2세기쯤인데 2세기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일단 고구려가 가장 먼저다 삼국 중에서 라고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 이제 원래는 5개의 부족이었는데 5개의 부라는 행정 단위로 개편하게 될 거예요. 부족들의 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애초에 국가의 시작이고 발전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가, 제도가 조금 더 발전하고 있구나, 제도 측면에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대법이란 제도는 백성들 도와주기 위한 법이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사회편에서. 동천왕은 안 보셔도 됩니다. 미천왕, 미친 듯이 영토를 막 확대하는 왕처럼 생겼어요. 그래, 여러 지역을 정복했었던 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뭘 보시면 되냐? 한사군을 축출했다. 앞서 봤었던 것처럼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나라가 지배하는 한반도 지역에 있는 그 조직을 한사군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고구려에 의해서 완전하게 정복되고 정말 미친 듯이 미천왕, 그죠? 이렇게 정복했다. 고국 원왕은 백제 근초고왕한테 싸우다가 죽었어요. 이때는 고구려가 이제 팍 침체되어 있을 때, 그래서 고국 원왕 시기는 근초고왕 시기다, 백제 근초고왕 시기다, 같이 겹친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 이때 백제가 힘이 제일 셀 때거든요. 언제냐? 4세기 때예요. 300년대예요. 4세기다라고 하면은 4세기 때 있었던 모습이다. 아, 그렇군요. 몇 세기 하나 기억하셔야 돼. 4세기는 백제가 힘이 제일 셀 때고 백제는 근초고왕이라는 왕 때고 고구려는 고국원왕이라는 왕 때인데 이 고국원왕이 근초고왕한테 뿅 죽었구나 라는 사실, 이게 4세기 때 모습이다. 고구려가 힘이 이때는 좀 약할 때다. 소수림왕은
그 고국 원왕이 죽은 이후에 이 당시 고구려를 다시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도 정비를 단행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구려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하게 될 겁니다.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려고 한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옛날 시대 때에는 왕의 힘이 집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의 권위를 활용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작업을 고구려가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소수림 왕의 업적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고구려가 팽창하게 됩니다. 바로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런 왕들이 등장하는 거죠. 광개토대왕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 일단 여기 지금 두 번째 있는 신라 내물왕 또는 내물마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라의 원군 보내줄 거예요. 왜냐면 신라가 당시 일본의 침입을 받았거든. 외의 침입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원군을 보내주는 모습. 이게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신라 내물마리간 시기 또는 내물왕 시기랑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기랑 같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주 지역의 여러 세력들을 정벌할 겁니다. 여러 세력을 정벌했구나 이렇게만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 영락이라는 최초의 연호가 사용될 겁니다. 그죠? 예, 연호 우리가 만들어 쓴다라는 거는 중국의 연호를 안 쓴다라는 거죠. 그지? 연호 매년 세는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인식이 당시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릉 비라는 비석에 남아있단 말이지. 자, 이러한 정복 활동은 더욱더 확대되게 될 건데 장수왕 때다. 그래요. 지금 뭐라고 써있냐? 5세기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이 고구려 최전성기다라고 이제 전성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5세기. 그럼 백제는 아까 4세기였었어.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가 최전성기였었고 고구려는 이제 5세기로 넘어가면서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하고요. 이 5세기 때 장수왕 힘이 제일 세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압박에 점점점 후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 당시 장수왕 때는 중국이 남북조라는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남조, 북조라는 이런 세력이 존재했었던 시기구나라고 알아두시고요. 장수왕의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죠, 뭐 당연히. 남진 정책이다. 고구려는 만주 지역을 주로 광개토대왕 때 정복했었다가 장수왕 때는 주로 한반도 남부로 진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 특히나 백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이때 백제 계로왕을 죽이게 될 거예요. 왠지 괴로워 보이죠? 그지? 예, 죽었습니다. 사로잡혀서 죽게 되고 백제의 도읍지였던 지금의 서울 지역, 여기 한성 땅이다 이렇게도 불렀는데 여기를 상실하게 되고 백제는 이제 도읍지를 지금의 공주 지역, 웅진으로 천도하게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이다. 한강역을 완전히 차지했었던 것 고구려 당시 장수왕 때 있었던 모습이다. 그 전에는 백제가 차지했었거든요. 이러한 정복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중원 고구려비. 중원은 충주 지역인데 여기에 비석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거 충청도 지역까지 내려왔네. 만주의 일대 큰 대제국을 건설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왕들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백제를 보겠습니다. 백제. 처음에 기틀 만들었었던 왕이 고이왕이라는 왕인데 고구려가 제일 처음이라 그랬죠. 이 기틀이란 거든요. 태조왕. 그지? 예. 그리고 이후에 백제예요. 그래서 기틀을 마련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이런 국가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시작이 이제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신라 순으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고이왕 때 여러 정책들이 있어요. 그 여러 정책들이 뭐 관리, 관복, 복장, 그 다음에 뭐 관리 등급, 관등, 이런 것들을 정비하게 되고요. 율령반포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율령반포다라고 하면은 이 율령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무슨 뭐 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도 정비다. 이 율령반포는 고구려에 어디냐면요. 소수림 왕에 있어요. 제도 정비가 완료되니까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간단 말이지. 백제는 고이왕 때 이런 작업이 일단 끝났구나. 그래서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그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한 국가는 고구려인데 가장 먼저 힘이 센 국가로 자리를 잡는 거는 백제다 이거죠. 4세기 근초고왕 때. 그지? 아까 봤었네. 근초고왕 때 있었던 고구려의 왕이다라고 하면 고국 원왕이었었죠. 죽었죠.
그지? 자, 이 근초고왕 때는요, 백제가 마한의 지역에서 출발했었는데, 마한의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공격했다. 아까 봤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게 되면서 고구려 영역으로 진출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서 산둥은 이제 중국 지역에, 지금의 중국 지역, 예, 요쪽으로도 진출하고요. 규슈는 여기는 일본 지역이죠. 그래서 일본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백제가 강력한 해상 세력, 고구려는 육지에서 세력을 키우고 백제는 주로 바다에서 세력을 많이 키울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 나왔었던, 가장 크게 나왔었던 시기가 백제 근초고왕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백제도 불교를 수용할 건데 고구려 다음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용은 고구려 백제 신라순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